막대한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리 이야기 해볼 텐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리 인상을 요구한 지역 연은 총재 3명이 물가가 저절로 잡힐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특히 3월까지만 해도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닐 카쇼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물가가 꺾이지 않으면 여러 차례 소폭 금리 인상을 지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해서도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고 표결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시되게 내부적인 반대 자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표결이 9대3이었고 반대 3명이 전부 올리자였습니다. 이제 금요일엔 이 3명이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까지 내면서 작은 인상을 미리 하는 게 나중에 큰 조치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FOMC 내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그 여러 나왔던 이야기에서 방향 제시를 아예 거부를 했습니다. 시장의 긴축이 연준이를 대신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채권 시장은 그 말을 조이는 건 너네가 해라라고 번역을 했고 30년물을 5.27%까지 밀어올리면서 스스로 조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심판 자체가 호루라기를 안 부니까 선수들이 알아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더 거칠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채권 시장이고 현재 채권 금리가 높아진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좀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웠지만 앞으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어떤 식으로 FOMC를 진행하게 될지에 대한 편견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자기에 대한 의견을 거의 하나도 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FOMC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번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많이 이제 해석을 해드리는 편인데 그게 역대급으로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자신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일단 아마 앞으로 된 가이던스를 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걸맞은 좀 여러 가지 FOMC 연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월가 쪽에서도 여기에 대한 의견이 정면으로 갈라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아예 올해 추가 인상이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히려 3번의 인상을 보면서 0.75% 인상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결국 케빈 워시라는 연준 의장이 전반적인 앞으로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예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앞으로 먼 미래에 FOMC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됐을 때 변동성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반대로 예상하기는 어려운 아마 FOMC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의 논쟁의 1차 심판은 이번 주 금요일 고용보고서부터 시작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매파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지난주 임금지표가 여전히 예상을 넘겼고 아직까지 이제 미국 내에서 들리는 분위기가 고용은 어렵지만 해고가 크게 늘어나는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최근 들어서 미국 삼성 쪽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고용 쪽 자체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잘려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늘어나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고용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파 쪽에 일단 이번 주는 무게를 두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주말 대공습을 전격 취소했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을 위한 타협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사이 트럼프 타코가 또 나온 건데 전쟁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정확하게 헤드라인과 실체를 나눠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나온 건 합의가 아니라 합의가 가깝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일요일 날까지 이란 정부 어디에서도 이 조건을 받아들인다라는 공식 서명 자체는 사실 없었거든요. 이제 오히려 이란 매체는 계속해서 반복된 후퇴다.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가 에너지 가격을 끌고 내려가겠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사실 좀 이란 쪽에서 글쎄요. 아직까지는 좀 트럼프 발언에 걸맞는 이야기들이 좀 없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부터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이지만 배가 실제로 해협을 지나가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보험사가 그 항로에 대해서 보험을 다시 파는가 결국 보험사가 지금 그 항로에 대해서 보험 가격을 높게 매기고 있다거나 혹은 아예 지금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건 결국 여기에 대해서 전쟁에 대한 이슈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배가 피격되는 이슈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확인되기 전까지 유가 하락의 자체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인 경우가 많고 분명히 지금 우펙 쪽에서 어느 정도 오일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것 자체는 맞지만 지금 당장 기준으로 이게 해결될 기미가 사실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딜이 진짜 성사가 되더라도 기름값은 전반적으로 유가만큼
빨리 내려오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엑슨과 쉐브론이 지난주에 경고를 했는데요. 전쟁으로 세계 정제 능력이 10%가 꺼져 있어서 휘발유와 경유는 계속해서 병목이 따로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유가 자체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WTI 오일 가격 자체는 좀 내려올 수는 있지만 주유소 청구서는 한 박자 늦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연준 세 명이 아마 반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 쪽에서 지금 당장 저렇게 조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아직 명확하게 징계를 내릴 수 있을 만큼의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하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지금 당장 이란을 공격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좀 있으면은 뭐 여기에 대해서 유가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중간 선거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가 실제로 지내느냐 아니면은 보험자가 그 항로에 대해서 보험을 파는가 가격을 낮춰주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보시는 게 실질적인 현재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보는 아마 그런 창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엔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 재무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강요회의 현장에서 촬영된 재무장관의 메모지 사진으로 확인이 된 건데요.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직접 매입해서 가치를 떠받치는 방식으로 공조에 나선 건 1998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9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요. 거기다가서 블룸버그 보도로는 이제 목요일 급등이 일본 단독이 아니라 뉴욕 연준이 미국 재무를 대행해서 유로를 팔고 엔을 산 공조 개입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사진이 벨센트 재무장관 메모에 50억에서 100억 달러 규모가 적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뭐 둘이 공조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일단 요거를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제 엔화 약세가 일본 혼자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도 손대야 할 만큼의 문제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엔이 강제로 튀면서 글로벌 자금이 한꺼번에 되감기는 최악의 경로 그 확률 자체는 어쨌건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일본 은행이 금리는 동결을 했기 때문에 금리차라는 뿌리는 그대로고요. 개입은 시간을 사는 거지 아직까지는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엔화에 대한 약세가 앞으로 언제까지 진행이 될 거냐. 다만 엔이 강제로 튀는 것 자체는 좀 막았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달러에 있는 자금이 예전처럼 엔캐리 트레이딩 쪽으로 아주 크게 넘어가는 쪽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 전에 이제 수요일에 나오게 될 일본 은행의 의사록을 보게 되면서 과연 일본의 금리 인상 의사가 어디쯤으로 보고 있는가 앞으로도 매파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비주기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의사록에 대한 힌트 보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일본은행은 아마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쪽을 명확하게 한 번은 고민해봐야 되는 타이밍이고 미국과의 아마 명확한 이 공조를 통해 진행할 것이다 정도의 신호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아마 조금 더 맞는 움직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경제 유튜버 유산함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